126쪽부터 상문제 풀어주고 질문하고 싶은 문제 질문 받고 할게요. 근데 다 뭐 활용 문제들이니까 식 세우는 것까지만 해주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126쪽은 상문제는 없고 질문 있나요? 126쪽에 126쪽 맞네. 795번 795번 두 수 중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4 나머지는 15. 그러면 큰 수를 x라고 할게요.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했을 때, 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4고 나머지는 15다. 이게 식으로 뭐지, 소나? 근데 그거는 x 나누기 y는 4 땡땡땡 15. 이거는 등식이 아니라서 가간법 대입법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식 말고 우리 대표 이용해서 했잖아. 이거를 검산식으로 바꾸자 그랬죠. 예를 들어 57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7이잖아. 그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서도 쓸 수 있다? 57은 10하고 5하고 7하고 어떻게 조합하면 57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뭐 해주고 곱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잖아. 그러므로 이것도 x는 하면 어떻게 써야 돼? 4y 그치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 그치?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수의 10배 작은 수의 10배니까 10y죠. 10y 10y를 x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는 4라 그랬어. 그럼 이것도 10y를 x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4 이거잖아. 그치?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10y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치? 10y는 2x 플러스 4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범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x값, y값 구할 수 있어요. 또 126쪽의 질문. 798번. 자, 출석 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이거는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이 뭘까, 지윤아? y 빼기 3은 아니고 x는 3.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에는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그랬죠. 네. 그러면 원래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원래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라고 표현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되면 그때 두 자리 자연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바꾸면 그랬으니까 바꾼 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뭐라고 쓰면 돼? 10x 플러스 y 2배보다 전체 2배 해주고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식세우면 되겠죠. 그쵸? 네. XY 찾으시면 됩니다. 또 126쪽의 질문 799. 자, 요것도 XY를 요거랑 똑같이 잡을게.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잡을게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면 이 수는 그랬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수가 뭘 것 같아, 범준아? 그렇지. 문제에서 말한 두 자리 자연수 10x 플러스 y 얘를 말하겠지. 그치? 이 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 이건 뭐지? 그렇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 그러면 x 플러스 y의 4배니까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그랬죠. 자, 지금 요게 처음 수야. 처음 수.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라고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겠고 바꾼 수, 바꾸면은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식으로 바꿔봐. 이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다.
오케이. 그럼 식 두 개 풀면 되죠. 그죠? 응? 계산해 보시고 또 126쪽에 질문 있나요? 127쪽으로 가겠습니다. 127쪽에서는 일단 상문제가 801번. 자, 이거 우리 예경이가 한번 풀어볼까요? 801번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예경아? 자리 숫자가 x라 했으니까 10x 이제 a라는 자연수는 10x 플러스 2. 플러스 2, 그쵸? 네. 그 다음에 b라는 자연수는 30 플러스 30 플러스 그쵸? 10의 자리 숫자가 3이니까 30 플러스 y. 플러스 y, 맞죠? 이렇게 두 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네. 두 자연수의 합이 81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더하면 80. 그쵸? 10x 플러스 2랑 30 더하기 y랑 합치면 81 이렇게씩 하나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두 자연수의 차가 3이다 그랬으니까 차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 얘기를 해준 거야. 누가 더 큰지를 말해준 거야. 식을 정확하게 세우라고. 그래서 A에서 B를 뺀 게 지금 3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10x 플러스 2에서 자, B를 뺀 거잖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y. 그렇죠. 부호 조심하시고 요렇게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한 것이 는 3이다. 준아, 예, 썼어? 네, 썼다고? 네, 아니요, 없어요. 아, 진짜? 네,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썼냐? 가서 써야죠. 잘 써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0x 플러스 y가 y가 30 만들어서 49. 49. 두 번째 식은 10x 마이너스 y가 31. 31. 그치? 그럼 뭐 둘이 그냥 바로 더하면 되겠네. 그지? 네. 둘이 바로 더해버리면은 20x가 80. 80. 그러면 x가 4. 4. x가 4면은 y는 9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끝났죠? x, y의 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x는 4, y는 9. 얘가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문제 하나 더 있죠. 옆에 80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805번. 요거는 누가 해볼까? 준서가식 한번 세워볼게요. 805번. 자, 805번은 x, y를 뭘로 잡을까, 준서야? 평균은 다 나와 있는데 여학생 기록의 평균이 9초, 남학생의 평균은 7.5, 전체 학생 퍼센트. 그치?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준서야, 간단한 식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맞아요. 전체가 40명이니까 x 플러스 y는 40 요거부터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전체 평균 구하는 거 했었죠. 이렇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의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학생의 평균 기록 9초에다가 여학생의 숫자인 y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곱해야 된다. 그래야 여학생의 전체 총합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9y를 뒤에 쓰는 게 낫겠다. 9y 플러스 또 남학생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평균 기록 7.5에다가 남학생 수 x를 어떻게 한다? 곱해. 그러면 7.5x. 자, 요렇게 남자의 총합과 여자의 총합을 합친 다음에 그것을 뭘로 나누면 2로 나눌까? 이게 몇 명의 달리기 기록을 다 합쳐놓은 걸까요? 이게 맞아요. 이건 40명의 달리기 기록을 다 합친 거예요. 그죠? 남자들과 여자들과 다 합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40으로 나누면 그게 얘네 반 전체 평균이 얼마가 된다? 8.4가 된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지? 요게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을 잘 보셔야 돼요. 남자 평균에다가는 남자의 숫자를 곱하는 거고 여자 평균에다가는 여자의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합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죠. 자,
자 그럼 계산할게. 양변에 문자는 얼마 곱할까? 10이요? 여기 밑에 40 있는데 아 40이요? 양변에 40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곱하기 40이 되는데 8.4 곱하기 40이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해봐. 300 300 아유 336 그러면 7.5x 플러스 9y가 336인데 아직 여기 7.5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치? 예. 2만 곱합시다 2 2배만 할게요 2배 하면 15x 플러스 18y가 672가 되죠 근데 요거 15x 플러스 18y가 672다 이거는 다시 얼마로 또 나누면 좀 간단해져요? 3으로 한번 나눌 수 있는 거지 3으로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모양을 만들면 3으로 다시 나눠서 5x 플러스 6y가 224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식 요거 x 플러스 y는 40하고 5x 플러스 6y는 224 요걸 연립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원준아 여기다 몇 배? 5배 곱하기 5 자, 10 불러주세요 5x 플러스 5y가 200 200이다 그럼 빼면은 뭐만 남아요? Y요 y가 얼마? 24요 24 그럼 x 플러스 y가 40이어야 되니까 y가 24면은 x가 16이요 그쵸 요게 24니까 요게 16 그러면 남학생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1번이 답이죠 그치? 그래서 전체 평균 구하는 거 자주 나오죠 전체 평균 구하는 식 잘 보시고 또 127쪽에서 질문 해볼까요? 800번 800번에 213. 맞습니다 213 자 800번씩 한번 세워볼게요 요거 800번이지 800번은 누가 세워볼까? 원호가 한번 세워봅시다 예 x, y를 어떻게 잡을까 원호야? 와 미치겠네 두 번째 자리 숫자를 X로 잡고 맞나? 지금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두 번째를 X로 잡고 두 번째 자리가 10의 자리잖아 10의 자리를 10의 자리 숫자가는 1이라고 말해줬어요 10의 자리 숫자를 읽어봤어요. 이 숫자를 X로 잡고 그치 10의 자리 숫자가 1이니까 10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잡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잡을게요 그치? 그럼 이게 이제 처음 수잖아 처음 수는 식으로 나타내면 뭐지? 100X 플러스 10 플러스 Y 그치 요게 처음 수. 자, 그 다음에 바꾼수. 바꾼수는 이제 뭐하고 뭘 바꿨냐면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가운데 10의 자리 안 건드렸으니까 여기는 계속 1이겠지. 여기 앞에가 뭐가 됐어 이제? 여기가 y가 됐고 여기가 x가 됐으니까 이 바꾼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100y 플러스 1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식 세웁니다 이제. 첫 번째 식은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이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요거는 6 맞지?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뭘까요? 첫 번째 거 더하기 99는 두 번째 바꾼 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99 더하면 되는 그러니까 바꾼 수는이니까 요거는 얘 더하기 99인 거죠? 맞아요. 자, 문장 그대로 쓸게요. 바꾼 수가 요거니까 바꾼 수는 처음 수 더하기 99 이렇게 식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풀어주면은 x 값, y 값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면 이게 x가 2가 나오고 y가 3이 나오준잖아. 이게 암살이죠. 아니 아까 봤어.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x가 2가 나오고 y가 3 나옵니다.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처음 수 구하는 거니까 요거 쓰는 거죠. 요거 그지? 요거 쓰는 거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돼가지고 213이 답이죠. 213. 아까 운찬이가 312라고 써놨길래 x, y를 바꿔서 구해서 그런 거고. 이제 바뀐다 함수 하겠습니다. 저기. 자, 127쪽에 또 질문. 840
예. 1번. 804번에 1번 맞아요. 질문 없나요?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는 128쪽에 일단 상문제 먼저 할게요. 809번부터 보겠습니다. 809번은 누가 해볼까? 저는 이거 쉽게 못 쓰였어요. 809번? 오늘 맞았어요. 그럼 우리 답이 36,000원이에요. 36,000원 아니에요? 자, 이거 하윤이가 한 번씩 한번 세워봅시다. 네. 네. 자, 무엇을 x로 잡을까? 뭘 구하고 싶은데? 뭘 구하고 싶어? 근데 이 미국은 1분당 400원, 일본은 1분당 800원 여기까지는 알려줬잖아. 그러면 결국 국제전화 요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시간을 알아야 돼, 시간. 내가 미국에다가 전화 건 시간이 몇 분인지, 그치? 일본에다가 전화 건 시간이 몇 분인지 이걸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미국을 x분, 일본을 y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이 뭘까, 하연아? 그렇지. 이거 분단위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는 60. 요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이제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이 그랬으니까 자,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 이거는 뭐라고 쓸까, 하연아? 400원. 그렇지. 1분당 400원인데 x분 걸었으니까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은 400x가 되겠죠? 요거는 일본에 건 요금의 2배. 뭐라고 해야 돼? 2 괄호 그렇죠. 괄호 안 쳐도 돼. 곱하기만 있으면 되겠지?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400으로 그냥 약분시켜 버리면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x가 4y 이렇게 되겠네. x가 4y. 그럼 x가 4y라는 걸 여기다가 그냥 대입법 할까요? 여기 4y 들어가면은 5y가 60이네. 5y가 60이니까 y는 12가 되는 거고 x는 48이 되겠지, 그치? 됐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제전화의 총금액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 자, 원준아, 지금 x가 미국에 건 시간이잖아. 그럼 x가 48분이라고 나왔고 y가 12분이라고 나왔어요. 그지? 근데 미국에 걸 때는 1분에 400원이고 일본에 걸 때는 1분에 800원이에요. 근데 각각 48분, 12분을 통합했어. 자, 총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미국 국제전화 요금을 400 더하기 80 48 플러스 일본 요금은 800 더하기 더하기 12. 그렇지. 그래서 합쳐주면 되죠, 그쵸? 요거 계산하면 요게 19,200원인가요? 19,200원 플러스 요거는 9,600 이렇게 되겠네, 그치? 둘이 합치면은 28,8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810번. 자, 810번은요. 이거는 누가 해볼까? 이거는 소은이가 한번 해봅시다. 810번. 자, 810번은 혜진이가 500원짜리 음료수 그리고 700원짜리 음료수를 몇 개를 사고 8,200원을 내려고 했더니 계산된 금액은 8,600원이었다. 8,200원은 혜진이가 두 음료수 가격을 서로 바꿔 계산한 것이었을 때 혜진이는 500원짜리를 몇 개 샀는가?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물좀 먹어야 돼요. 갔다 오세요. 자, 500원짜리 음료수가 있고 그 다음에 700원짜리 음료수가 있잖아. 실제로는 500원짜리를 X개를 사고 700원짜리를 Y개를 산 거야. 근데 혜진이가 착각을 했어.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이만큼을 골랐는데 혜진이가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혜진이는 500원짜리 음료수를 내가 Y개를 사고 700원짜리 음료수를 X개를 샀어 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혜진이가 계산했을 때는 아 나는 8,200원만 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8,600원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겠지? 그거 연립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식은 뭘까요? 500x 플러스 음. 700y는 8,600. 그치. 요게 그러니까 진짜 개수인 거죠. 진짜 개수. 그 다음에 혜진이가 착각한 거는 500. 700 먼저 쓰자. 700x 플러스 500y. 8,600. 오케이. 그러면 공 두 개씩 당연히 떼겠죠. 공 두 개씩 떼버리고 가간법 할 거니까 몇 배 할까요? 위에다가 위에다 5배 할까? 위에다 5배 하면은 25x 플러스 35y가 430 이렇게. 자 밑에다가는 그럼 7배 해야 되겠네. 7배 하면은 49x 플러스 35y가 이거 얼마죠? 574. 그렇지. 잘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뺍시다. 그냥 뭐 그대로 뺄게요. 그냥 위에서 아래 뺄게. 그러면 이제 몇 x? 16에 25 빼기 49 24. 마이너스 24. 24x 그치? y 없어졌고 430 빼기 574 잠깐만요. 응. 아니 430 빼기 574 44.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574 빼기 144? 144지. 근데 마이너스 144지.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4로 나누니까 x는 6 나옵니다. 그죠? x가 6인 거를 요게 제일 간단하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x자리에다 6 집어넣으면 6 들어가면은 6, 7, 42 플러스 5y가 82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은 5y가 40인 거니까 y는 몇일까? 8. y는 8 되겠네. 이게 실제로 산 개수인 거니까 혜진이가 500원짜리를 6개 샀어요. 2번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요? 죽을 것 같네요. 또 요 페이지에 128쪽에 질문 겁나 많아요. 800. 808번 7번, 8번. 807번 네. 7번 3개예요. 야 이거 807번은 아니, 한 개인데. 근데 저식 세웠는데 식 맞았는데. 그러세요. 자 불러보세요. 식 이게 어디지? 이거 맞나? 700x 어, 플러스 어, 200y 어, 플러스 2000은 어, 7100. 어. 뭐요? 한 개가 뭘까요? 한 개가 뭘까요? x 플러스 y 13. 그렇게 하면 xy가 얼마 나오니? x. 그거 하면요? 예. x 오고 y가 6이에요. 야 x 플러스 y가 13인데 어떻게 5랑 6이 나와? 아, 그런가? 다음에 x는 5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y가 8이겠네. 그런데 답은 3이네. 그치? 네. 3개. 그치? 자, 내려갑니다. 808번으로 갈게요. 808번은 지연이는 6월 한 달 동안 매일 우유를 한 개씩 배달시켜 먹고 25,400원을 냈다. 우유 한 개의 가격이 6월 1일에는 800원이었는데 도중에 900원을 올랐다. 우유의 가격이 오른 것은 언제냐? 근데 또 이런 문제 풀어보라고 그러면 또 나는 6월 달이 며칠까지인지 모른대요. 이런 애들 있다고요. 6월은 며칠까지 있니? 30일. 30까지 있죠. 30까지 그치? 6월 30까지 있습니다. 총 30일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우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 총 30일 중에 X일 동안에는 개당 800원이었어. 그치? X일 동안에는 개당 800원이었고 중간에 이제 올랐으니까 오른 이후에 나머지 Y일 동안에는 개당 얼마였어? 가격이 올라가지고 900원이 된 거야. 그치? 근데 원준아 6월 달은 총 30일이니까 이 X1, Y1 합치면 몇이 돼야 돼? 32. 30 돼야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30이다 라는 식이 간단한 첫 번째 식이고 네.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가격이죠. 가격 어떻게 써야 될까? 800x 800X 더하기 900y 900Y는
총 돈을 얼마 냈대? 26,400. 그렇지. 요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식은 공 두 개씩 바로 떼버리고요. 원준아 첫 번째 식에다가 몇 배 할까요? 8개요. 8배. 그러면 8x 플러스 8y가 240이 되겠고, 그럼 바로 빼면 되는 거니까 빼면은 y가 14가 되죠. y가 14면 x가 16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며칠부터 올랐냐를 보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요. x가 16이라는 건, 17을. 그러니까 맞아. x가 16이라는 거는 내가 800원 내고 먹은 게 16일 동안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800원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900원으로 오른 거니까 며칠부터 올랐니? 이렇게 물어보면 6월 17일부터 올랐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맞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생각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또 옆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2번이요. 12번에 3번. 맞습니다. 3번. 아니 왜? 3번? 근데 식을 또 세웠어요. 어. x는 어. y 플러스 6배. 어. 5x 플러스 6y는 어. 16,200. 그러면 왜? XY가 뭐 나왔는데? y가 1,100. 어? Y가 1100이 나왔다고요? 와 이거 처음에? 아닌가? 계산이죠. 대입법에 X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Y 플러스 600 집어넣어. y 플러스 3,000 플러스 6y는 그래요. 5Y 플러스 3000 플러스 6Y가 16200이잖아. 근데 여기 플러스. 그러면 11Y가 13200이잖아. 12라 써버렸네. 그럼 Y는 얼마니? 1200인가요? Y가 1200. Y가 1200이면 Y 플러스 600이 X니까 X는 18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와플이 비싼 거죠? 와플이 600원 비싼 거니까, 그지? 와플 가격은 1,800원. 그죠? 자, 128페이지 없죠, 이제? 다 했네. 129쪽으로 가겠습니다. 129쪽에 814번부터. 자, 요거는, 또 틀렸어요. 자, 요거는 누가 해볼까? 성준이가 우리 한번 세워볼게요. 지아가 일단 딸기 맛, 바닐라 맛, 초콜릿 맛이 있는데 성준아, 세 가지 맛 중에 하나는 가격이 보이죠? 어떤 맛의 가격이 보여? 바닐라 맛은 하나에 얼마구나? 그치? 요 두 번째 주문을 보면 바닐라 맛만 지금 2개 주문했는데 바닐라 맛 2개 해가지고 3,000원이니까, 그지? 바닐라 맛은 하나에 1,500원 이런 게 보여요.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딸기 맛이랑 초콜릿 맛, 이것의 가격을 X1, Y1으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주문, 요 상황을 식으로 쓰면 뭘까, 성준아? 그렇지. EX 플러스 Y는 7,000원. 선생님 바닐라가 왜 1,500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너 나중에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하려면 그거 할 줄 알아야지. 주문 1번 주문이 들어왔어. 소은이가 와서 아이스크림을 시켰어. 저는 딸기 맛 2개랑 초콜릿 맛 하나 주세요. 그래서 7,000원을 냈단 말이야. 두 번째 원호가 와가지고 저는 바닐라 맛만 2개 먹을게요. 그래서 3,000원 냈단 말이야. 바닐라 맛 하나에 1,500원이라고. 세 건에 손님이 3명이라고. 손님이 3명. 주문 1번은 소은이가 와서 주문한 거고, 2번은 원호가 와서 주문한 거고, 3번은 지윤이가 와서 주문한 거야. 그래서 소은이는 딸기맛 2개랑 초콜릿맛 1개를 주문했어. 네. 그럼 7,000원 냈대. 네. 그 다음에 원호는 바닐라맛만 2개 주문했어. 네. 그리고 3,000원 냈대. 네. 지윤이는 딸기맛 3개랑 초콜릿맛 2개 주문해서 11,500원을 냈대. 네. 그러면 원호의 상황에서 바로 뭐가 보여? 2가 있어요. 어. 왜? 원호가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2개 사고 3,000원 냈다니까? 그렇네. 하나 1,500원. 그렇네. 그지? 근데 저 바닐라 맛은 뭐 할 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계산할 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아, 바닐라 맛을 산다고. 근데 계산할 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마지막에 문제를 봐, 문제를. 마지막에 지아가 이렇게 주문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잖아.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근데 잘못된 제가 거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은이 주문 이거예요 지금. 소은이 주문. 지윤아, 지윤이의 주문은 뭐야 그러면? 3x 음, 플러스 2y 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계산은 뭐 잘 하면 되겠죠. 뭐야 저 써야 되는데? 계산하면 얼마인가? 14,000, 2,500원. x가 2,500원이네요, 그죠? 네? x가 2,500, 그 다음에 y가 2,000이네요. 맞다. 네. 그러면은 요게 딸기 맛이 2,500원인 거고, 그 다음에 초콜릿 맛이 2,000원인 거니까, 자, 지아는 딸기 하나, 바닐라 하나. 딸기 하나, 바닐라 하나. 그럼 얼마 내면 돼? 4,000원 내면 되겠네, 그치? 1번이죠? 1번입니다. 네. 와. 그 다음에 자, 818번 보겠습니다. 818번. 818번은 송이와 준수가 가지고 있는 볼펜이 모두 33자루인데 송이가 준수에게 5개를 줬더니 준수의 볼펜이 송이의 볼펜의 2배가 됐다. 처음에 갖고 있던 볼펜은 몇 자루냐? 그러면 송이, 준수, 송이가 X자루를 갖고 있었고 준수가 Y자루를 갖고 있었죠. 처음에. 근데 그 처음 상황에 볼펜이 총 33자루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식은 뭘까? 그냥 X 플러스 Y는 5. 33. 여기식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송이가 준수에게 볼펜을 5개를 줬어요. 송이가 준수에게 5개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송이는 몇 자루를 갖게 돼? X 마이너스 5. X-5자루를 갖게 되고 준수는 X 플러스 아니면 Y 플러스. Y 플러스 5자루를 갖게 되죠. 그쵸? 네. 이게 변동된 다음의 개수입니다. 자, 그랬더니 준수의 볼펜이 송이 볼펜의 2배가 됐다. 뭐야, 범준아? 아, y 플러스 5는 음, 가로 열고 이 음.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랑 계산하겠습니다. 저 펌프 올해 들어 처음 작동한 거야. 아 처음 샀던 처음 작동했어. 뭐하냐 너는? 그럼 뭐해? 나중에. 자, 빼겠습니다. 근데 오늘 자요. 어? 오늘 자요. 잤어요? 그러면 진짜요? 앉았지? 자, 보여줘. 빼면 뭐야? 이거 빼면 뭐야? 안 보여서 깜짝 쓰고 있어. 너 안경 안 사? 아 아픈 쪽 가서 아.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아 귀찮아. 내가 말해줄게 엄마한테. 시험 났다. 번호 안경. 또 써. 아이고.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아. 안경. 시력이 몇이면 되는 0.2? 근데 저 시력 1.5요. 나 시력이 0.4인데. 시력 좋은 건 참 좋은 거죠. 되게 불편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 썼거든요. 너무 불편해. 안 쓰는 게 너무 좋지. 렌즈 있잖아. 렌즈가 더 불편하다. 렌즈 딱 한 번 껴봤어요. 렌즈 끼는 지금은 렌즈 끼는 거 너무 불편하던데. 드림네 드림 렌즈? 그 효과가 있어? 있어요. 1.5까지 어, 진짜? 3X는 48. 맞아요. 3x는 48. 그러면 x가 16이네. x가 16이면 y가 17이겠네. 그치? 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개수니까 처음에 준수가 갖고 있던 거는 17개. 4번이 되겠죠. 자, 여기 129쪽에 질문 있나요? 817번에 예. 9마리 9마리. 814번에 예. 6,400원. 6,400원 맞습니다. 저 817번.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 붕조라고 들어봤어요? 붕조? 아니 저 살면서 풍자. 저 역사는 저 문제는 제가 지금 10번 넘게 왜 풀었어요. 쩌는지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미호는 많이 들어봤죠? 구미호. 구미호 불러요. 예쁜 우리가 9개이네. 맞아.
미가 꼬리잖아, 꼬리. 앞사람이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죠. 구미호. 구미호는 좀 유명한데 붕조는 나도 여기서밖에 못 봤어. 딴 데서 본 적이 꼬리 없어. 같은데. 이름을 붕조라고 지었을까? 붕조. 새 아니야 새? 새지 새. 뭐라는 거야. 우리 9개 해야 돼. 사탕. 자, 아무튼 그래서 구미호는 이거 그릴 수 있을까? 조차 안 풀려요. 구미 어떻게 그려? 그리고 고양이처럼 그린 다음에 꼬리가 줄라면 그리고 약간 그 꼬리 약간 단순하게 그려볼까요? 구미호는 머리가 하나고 꼬리가 9개 달렸어. 이렇게. 그러면은 붕조는 꼬리가 하나고 머리가 9개 달렸어. 이렇게. 뭔지는 알잖아, 그치? 야, 이게 동그라미가 머리고요. 이 짝대기가 꼬리야. 이게 구미호고 이게 붕조예요. 아 진짜 저렇게 빨갛어요. 나도 붕조를 본 적이 없잖아. 붕조가 어떻게 생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진. 아무튼 그래서 구미호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구미호가 몇 마리 있느냐가 궁금하니까 구미호를 X마리라고 하고 붕조를 Y마리라고 해볼게. 또 틀렸어요 저거. 뭐가? 저 문제 또 틀렸어요. 아, 또 틀렸어? 맨날 저거. 그만 틀려라 이제. 그러면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머리만 다 세. 머리만. X 플러스 그치, 머리만 세면은 구미호는 한 마리에 머리가 하나 있는 거니까 구미호가 X마리면 머리는 그냥 X개 있겠죠, 구미호는. 그치? 예. 근데 붕조 한 마리에 머리가 9개야. 9Y요. 그치, X 플러스 9Y가 그러면 전체 머리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머리의 개수가 몇 개야? 72. 그치? 요렇게 식 하나 나오는 거고, 꼬리는 이제 반대죠. 꼬리는 구미호 X마리에 꼬리가 9개 있는 거니까 왜? 9X가 되는 거고, 몰랐어요. 붕조는 꼬리 하나짜리니까 Y 하면 이게 꼬리의 총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꼬리의 총개수. 그래서 88. 이거 풀면 되지 뭐. 그쵸? 네. X가 몇 나와? X는요. X가 9 나오고 Y가 7 나오고, 그치? 9 나오고 7 나오고. 아유 난 봤어요 지금. 옆에 답이 있길래 봤어요. 자, 그래서 구미호는 몇 마리냐? 9마리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또 질문 있나요? 16번. 916번이요? 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하문제인가요? 저거 그냥 식만 딱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범준이가 식 세워봅시다. 3명씩 탄 보트가 X대가 있을 거고 4명씩 탄 보트가 Y대가 있을 거야. 그치? 맞지? 그러면 범준아, 첫 번째 식은 뭘까? 3x 그건 두 번째 식. x 플러스 y는 30. 아이고. 잠시만요. 아 이구나. 3명씩 탄 보트의 숫자가 X예요. 보트가 X대. 근데 아, 또 그려야 돼 이것도? 자, 보트가 이렇게 있는데 보트에 1명, 2명, 3명 이렇게 탄 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트가 이렇게 있는데 1명, 2명, 3명, 4명 탄 보트가 있단 말이야. 3명 탄 보트가 몇 개 있느냐? 3명 탄 보트를 X대라고 했고 4명씩 탄 보트를 Y대라고 한 거야. 그럼 X 더하기 Y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보트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X 더하기 Y는 몇이라 그래야 돼요? 9대. 9대니까 9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의 수는 이제 3명씩 X니까 3X가 사람 수가 되는 거지. 4명씩 Y 되니까 4Y가 사람의 수가 되는 거고, 이게 합쳐서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해 보시고요. 129쪽 없죠? 네. 130쪽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130쪽에는 일단 3문제부터 822번부터 요거 우리 준서가 한번 해볼게요. 822번. 무엇을 X로 잡을까, 준서야? 현재 할아버지. 현재 할아버지의 나이를 X로 잡아.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이거 복잡하네. 잠깐만요. 할아버지 나이는 아빠 나이보다 27살이 많고, 할아버지가 아빠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의 나이보다 6살이 많았고, 현재로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 나이가 동진이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아. 뭘? 시계 한 30개 나올 것 같은데요.
뭘 x로 잡을까? 제 생각에는요. 아니야. 그냥 마지막에 아빠 나이 때 할아버지 나이. 현재 아빠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엄마야. 현재 아버지 나이를 x로 한번 잡아볼게요. 무슨 사람이 있나? 선생님 저 찍어서 벌써? 맞췄어요 근데. 자, 한번 차근차근 세워봅시다. 자, 현재 할아버지 나이랑 아버지 나이가 27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버지 나이를 x로 잡으면 할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27이겠죠. 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그러니까 x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7 아니 y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 이게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몇 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이를 빼야 돼.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27년 전이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아빠 나이랑 딱 27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 네. 그럼 할아버지가 아빠 나이였을 때 그 말은 곧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딱 27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죠? 그죠? 할아버지가 아빠 나이였을 때는 27년 전을 말하는 겁니다. 27년 전. 그러면 27년 전은 할아버지가 그럼 몇 살인 거야? y 살이요. 아니지, X살이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는요. 현재 아버지 나이가 X니까 X-27이지, 그치? 그리고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의 나이보다 Y살이 많았어. 자, 새로운 등장인물. 동진이가 나왔습니다. 동진이. 그러면 현재 동진이가 존재하겠지, 그지? 현재 동진이의 나이를 그러면 Y로 잡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27년 전에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동진이의 나이보다 6살이 많다 그랬지.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동진이의 나이가 Y니까 Y보다 그렇지. Y 플러스 6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거 둘 다 그러면 27년 전에 아버지의 나이가 되는 거지. 이 둘은 서로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면? 같아요? 같아야 되는 거지. 와. 그치? 이것도 27년 전에 아빠 나이, 이것도 27년 전에 아빠 나이니까. 자, 그리고 또 한 시점이 나오는데, 현재로부터 5년 후가 나옵니다. 현재로부터 5년 후. 자, 현재로부터 5년 후면은, 뭐, 할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32가 되겠고, 아버지랑 동진이 나이도 다 5살씩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 플러스 5가 되고, 동진이 y 플러스 5가 되겠지. 현재보다 5년 후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뭐가 성립하냐면 할아버지 나이가 동진이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아. 어떻게 세우면 돼? 요거랑 요거 가지고 할아버지 나이가 동진이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아. 요거랑 아까 여기 하나 있었죠, 요거? x-27이 y 플러스 6이랑 같다. 요렇게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그치? 이 등장인물이 3명이고 시점도 3가지라서 헷갈리는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쭉쭉쭉 3명의 나이들을 써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y는 33이고요. 두 번째 식은 x-5y가 얼마죠? 1인가요? 그쵸. 자, 그러면 둘이 뺄게요. 둘이 뺍시다. 빼면은 4y가 32, y는 8. y가 8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4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x로 잡았었기 때문에 답도 41,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식 잘 적어놓읍시다. 진도 아직 하나도 못 나왔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질문 받고 있는데, 질문 받고. 여기 131쪽까지가 지난 숙제였는데요. 지금 숙제 풀이하는 중입니다. 1시간째. 4번 모르겠습니다. 24번? 네. 24번. 자, 824번입니다. CCTV를 설치하는 안건에 대해서 80%가 찬성을 했어요.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12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찬성한 사람을 X명이라고 하고 반대한 사람을 Y명이라고 하면 참석자의 80%가 찬성했다 그랬잖아. 뭐 이거를 식으로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80%가 찬성했으면 몇 프로가 반대한 거야? Y 20%가 반대한 거죠.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전체를 몇으로 보자는 얘기야. 100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80%가 찬성했으면 나머지 20%가 반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몇 배가 많은 거야? 4배. 4배야, 4배. 그치? 이해되나요? 80%가 찬성, 20%가 반대.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의 숫자가 반대한 사람 숫자의 4배랑 같은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100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80명이 찬성한 거고 나머지 20명이 반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 숫자가 반대한 사람 숫자의 4배랑 같은 거다. 그래서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요런 식이. 그쵸? 그래서 80%가 찬성했습니다는 요렇게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쉽죠.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12명이 더 많으니까 찬성은 반대 플러스 12. 풀면 바로 답 나올 겁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예로 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자, 식은 이거예요.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또 130쪽에 질문 있나요? 잠시만요. 821번 821번. 써오세요. 821번. 자, 요거는 우리 지찬이가 식 한번 세워봅시다. 821번. 네. 821번에 30 맞아요? 네, 맞아요. X는 일단 뭘 X로 잡았는데? X 3천 나이. 현재 삼촌의 나이를 X, 현재 그럼 민수의 나이를 Y. 그러면은 현재로부터 8년 전도 필요하네. 8년 전. 네. 8년 전은 삼촌이 몇 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민수는 몇 살? 6Y 마이너스. 그냥 여기서 Y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삼촌 나이는 민수 나이의 2배. 요거는 식으로 쓰면 뭐죠? X는 2Y. X는 2Y. 자, 그 다음에 8년 전에는 삼촌 나이가 민수 나이의 6배. X 마이너스 8. 그죠? 8년 전에 삼촌 나이니까 X 마이너스 8은 6Y. 6Y야? 6Y 마이너스 48. 그쵸. 그러니까 괄호를 한번 치고 쓴다면 6괄호 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나오면 그대로 더해주면 답이지. 그치? 민주 오케이? 쌤, 예, 824번에 답이 3번이었어요. 맞습니다. 나이스. 자, 또 질문 있나요? 요 페이지에 반대쪽이 너무 많아요. 반대쪽에. 아, 저는 네. 반대쪽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반대쪽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아니, 시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없어요. 어, 사실 별로 없는데. 상문제 3개밖에 안 그 131쪽 풀이는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132쪽부터 진도를 좀 나갈게요. 132쪽. 자, 베이직스는 나가요? 베이직센 오늘 시간 있으면 채점만 좀 하고. 나이스. 자, 132쪽으로 갈게요. 132쪽. 지금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어. 금요일인데 양심이 없구나. 자, 132쪽에 831번입니다. 831번. 유민이가 20문제를 풀어가지고 79점을 얻었어요. 그러면 유민이가 이제 맞춘 문제 중에서, 유민이가 푼 문제 중에서 맞은 문항이 있을 거고 틀린 문항이 있겠죠. 그럼 맞은 것을 X개, 틀린 것을 Y개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은 당연히 뭘까요? X 플러스 Y는 20. 그쵸? 20문제였으니까 20문제 X 플러스 Y는 20이고, 원준아 한 문제 맞힐 때마다 5점을 얻어. 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2점을 잃어. 네. 근데 X 문제를 맞추고 Y 문제를 틀렸어. 네. 그럼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5X. 그렇지. 빼기 빼기. 2Y. 그렇지. 그래서 몇 점이 됐다? 70. 79점이 됐다. 이게 식인 거죠. 맞죠? 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적어놓고 원준아 계산하면 XY 바로 나올 거고요. 이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34번으로 갈게요. 다 맞추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맞춰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춰요. 쌤, 답 17문제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고마워. 834번으로 가서 자, 834번은 현영이와 건아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간다. 아 진짜 겁나 잘해줘 진짜로. 그래, 이 문제에서는 딱 헷갈리는 게 요것만 잘 알면 돼. 만약에 나랑 민주랑 가위바위보를 했다. 근데 내가 X번 이겼다. 그럼 민주는 몇 번 졌나? X번 진 거예요. 민주는 X번 진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나의 이긴 횟수가 곧 너의 뭐야? 패배. 진 횟수, 그치? 안 비길 수가 없어. 어떻게 안 비길 수가 있어? 여기 있죠? 비기는 경우는 없었대요. 그죠? 계산은 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니야. 자, 그래서 요거는 표로 그리는 걸 추천. 자, 현영이가 있고 건하가 있는데 둘 다 승이 있고 패가 있겠죠? 승패. 그러면 현영이가 이긴 거를 X번, 현영이가 진 걸 Y번이라고 하면 건하는 자동으로 건하가 이긴 거 몇 번이 되는 거야? Y. 그치? Y번이 되는 거, 그치? 요것만 딱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럼 건하가 진 건 몇 번? 요렇게, 그치? 자, 근데 이기면 3계단을 올라가고요. 지면 2계단 내려가니까 자, 현영이의 상태, 현영이의 계단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3x 마이너스 2Y. -2y는 16. 그쵸, 현영이는 16계단을 올라가 있었으니까 1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하는 3y -2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6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놓고서 계산하면 xy 나올 거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 그랬죠? 근데 이거 답은 무조건 3번이네. xy 안 골라도. 왜 그렇죠? 얘는 무조건 답이 이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아 맞네. 16 더하기 6. 왜냐면 이기면 3계단 올라가고 지면 2계단 내려가잖아요. 네. 한 게임 할 때마다 한 명은 플러스 3이 되고 한 명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한 게임 할 때마다 플러스 1씩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치? 근데 둘이 합쳐가지고 총 16계단, 6계단이니까 둘이 합쳐서 총 플러스 22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22게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총 몇 번 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831번 한 번만. 지웠는데 x 플러스 y가 20이었고요. 5x 마이너스 2y가 79였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133쪽으로 가겠습니다. 133쪽에 근데 이거 어디까지 나갈까요 오늘? 힘 닿는 데까지. 아니 근데 진짜로 숙제가 오늘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푸는데 5시간 걸렸어요. 나도 활용 단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활용 단원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에 활용이 있어요. 그럼요.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 단원에 활용이라고 안 붙어 있어도 다 활용이에요. 미분방정식의 활용도 있어요. 그럼요. 다 아니 있죠. 이게 왜 활용이 있는 건지. 와. 그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결국-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거가 수학의 완성이야.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요. 활용이 그게 거속시를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거속시를 할 수 있어요? 거속시로 미분방정식 아니야?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요? 거속시는 우리가 이제 만나는 다양한 활용 문제 중에 일부분인 거지.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다고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을 그런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럼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837번 보겠습니다. 이거 증가 감소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웬만한 책에는 다 있는 문제거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증가 감소, 남학생이 뭐 몇 프로 증가, 여학생이 몇 프로 감소 이런 문제는 일단 항상 시점이 두 가지야. 작년이 있고요. 올해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항상 미지수로 잡는 것은 작년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문제에서 올해의 여학생 수를 물어봤다고 해서 올해의 여학생 수를 XY로 잡으면 못 풀어요.
식 세우기가 너무 복잡해져. 항상 작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x, y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느 학교 학생이 1000명이었다 했으니까 벌써 식이 하나 나온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X 플러스 그죠? Y는 맞아. x 플러스 y는 1000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뭘로 세우는 거냐면 이 올해 학생 수를 갖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변동된 학생 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남녀 합쳐서는 마이너스 5명이 된 거야. 그죠? 5명이 감소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남자만 봐봐요. 남자는 원준아 6%가 줄었대. 그죠? 일단 줄었어. 감소를 했으니까 자,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면서 요 변동된 학생 수를 쓸 때 플러스를 써야 돼요?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마이너스를 써야 돼. 그지? 그리고 남자가 X명이었는데 남학생의 6%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 X명의 6% 식을 어떻게 쓸까? 100분의 1 100분의 1? X 맞아요. 그죠? 남학생의 6%니까 100분의 6X고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준아 여학생은 4% 늘었잖아. 그치? 그럼 일단 늘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고 그죠? 여학생의 4%니까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4 Y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죠? 작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변동된 그지? 증가 감소된 학생 수 여기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쳤을 때 그게 몇이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00분의 6x 플러스 100분의 4y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식 잘 세워놓고 마지막을 안 해요. x값 y값 나오면 그거 갖다 바로 답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x, y를 뭘로 잡은 거라고? 작년 거. 작년, 그치? 작년의 남녀야. 그러니까 x, y를 찾은 다음에 그 작년 것을 올해 것으로 꼭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올해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0배 할까요? 100배 하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500이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4배 하겠습니다. 여기다 4배해서 4x 플러스 4y가 4000이죠. 그러면 둘이 빼자. 둘이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x 이쪽은 마이너스 4500이니까 x가 450 나오고 그러면 y는 550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언제 거라고? 작년 거. 그죠? 그래서 자, 요게 남자가 450명이었고 여자가 550명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여기 x자리에 450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자, 여기에 450이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0분의 6 곱하기 450이 되겠고 50으로 약분시키면은 2 되고 9 되겠죠? 그럼 얼마 돼요? 18. 아, 아니네. 마이너스 27이지. 그럼 무슨 뜻이야? 남학생은 450명에서 27명이 줄었다. 그럼 올해 남학생은 몇 명이 된 거야? 423명이 된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학생으로 가서 자, 여학생은 여기 y자리에 550 들어가겠죠? y자리 550 그러면 플러스 100분의 4 곱하기 550 이것도 50으로 약분하면 2 되고 11 되는 거니까 22가 되겠네. 그치? 그럼 22명만큼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57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올해의 여학생의 수는 572명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럼 다 맞게 풀었나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990. 995명이죠. 그죠?
995명. 그러면 생각해봐. 작년에는 총 몇 명이었어? 5,000명. 작년에 1000명이었죠? 네. 근데 올해는 995명이 됐지? 네. 몇 명 줄었어? 1명. 5명 줄었으니까 요 조건과 맞잖아, 그지? 아, 그럼 내가 맞게 잘 풀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2명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좋아하는 또 원가 정가 문제 나왔네요, 그죠? 안 좋아해요. 842번. 그럼 예경이가 한번 해볼까요? 842번. 자, 어떻게 볼까, 예경아? 두 종류의 청바지가 있대. 네. 그러면 뭐 A 청바지, B 청바지라고 했을 때 A 청바지에 버려라 그냥 버려. 저줄 케이스로. 자, A 청바지의 원가와 B 청바지의 원가 이거를 X, Y로 잡는 게 좋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거를 A 청바지의 원가를 X, B 청바지의 원가를 Y라고 할게요. 그리고 더 비싼 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정합시다. A를 더 비싼 거, 얘가 더 싼 거. 이렇게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가를 X, Y로 잡았고 그 원가에다가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네. 그러면 A 청바지의 정가는 뭐라고 써야 돼? A 가로 열고 X 가로 열고 X X 가로 열고 X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 맞아요. 10% 이익을 붙였으니까. 그럼 B 청바지도 마찬가지로 B의 정가는 뭐라고 해야 돼? Y 괄호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 그치, 똑같이 쓰면 되니까.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10을 좀 간단히 쓰면 이제 1.1이니까 A의 정가는 1.1x, B의 정가는 1.1y가 되는 거죠.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식 세우면 되겠네. 두 청바지의 정가의 합이 49,500원. 네.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Y는 49,500원. 아. 500. 정가의 합. 오해. 1.1x 1.1x랑 플러스 1.1y 1.1y를 더한 게 49,500원. 이게 식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가의 차잖아. 원가의 차.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 x 마이너스 y는 3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위에 있는 식을 이거 암산되니? 근데 좀 할 수 있어요. 이거 1.1로 나누는 거 암산돼요? 예. 네. 위에 있는 식을 1.1로 나누자. 네. 그죠. 얼마 될까 그럼? 1.1로 나눠보자. X 플러스 Y는 어. 문제죠. 할수 있어요. 할 수 있어. 1.1로 나눠봐. 자, 4,500. 아니 45,000. 그렇죠. 45,000이에요. 위에 있는 식을 1.1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45,000이에요. 45,000. 뭐 암산 안 되면 해보면 돼요. 1.1로 나누면 10분의 11이니까 11분의 10을 곱하면 되죠, 그죠? 11분의 10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가감법하기 딱 좋지. 둘이 더해버리면은 2x가 48,000원인 거니까 x가 24,000원. 왜 48,000원이에요? 아니. 아, 3,000원이구나. y는요. 예, y는 45,000. 예, 아,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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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더해서 45,000이니까. 자, 근데 이거는 원가야, 그지? 원가. 이걸 갖다 답으로 쓰면 안 돼. 이건 원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더 비싼 청바지의 정가를 원하죠.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요거가 답이 돼야 돼. 요거. 자, x가 지금 24,000원이니까 정답 2번. 그죠? 여기다가 10%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26,400원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x 자리에다가 24,000원을 대입해 보면 26,400원이 될 겁니다. 2번. 1,400원. 예. 아, 이제 끝. 와, 이거 한 장 나가는데 힘들어. 어. 다음 페이지는 좋아. 자, 어려워. 아, 진짜. 자 134쪽으로 합시다. 와, 이제 대표 유형이 한 개밖에 없네요. 자, 내가 딱
시간 이미 될것 같은데요? 집어넣었어요. 딱 두 문제만 풀고 베이직선 시점합시다. 야, 니네 양심도 없다. 너. 금요일인데 지금 진도 한 장 나갔는데 지금 그럼 뭐 월요일 수요일에 막 5장씩 나가도 돼? 자, 84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일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에서는 아이고 1 잡고 그거 하는 그치 거야. 전체 1의 양을 1로 잡는다. 요거 원칙이죠, 원칙.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그 미지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풀어보라 그러면 그냥 뭐 경준 땡땡 x 이렇게 쓰는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도 몰라요. 여기서는 x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하루에 할수 있는 그치 경준이가 그냥 하루에야. 경준 하지 말고 경준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치 이 개념을 x로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미나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로 잡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잡아줘야 돼. 네, 그렇게 쓰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경준이와 미나가 같이 하면 4일 걸린대. 같이 한다 그러면 x랑 y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다. X, Y는 4. 그쵸. x랑 y랑 더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4를 어떻게 해? 곱해요? 곱해주면 그치.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난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1 돼야 돼. 그치?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왜 4를 4일 동안 했으니까 4일 동안. 경준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잡았잖아. 뭔가 예전에 하던 예전에 거 다른 거 같은데. 예전에는 뭐냐면 예전 문제는요. 경준이가 혼자서 하면은 4일이 걸려요.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맞네. 지금 모르잖아. 지금은 왜 존댓말? 경준이가 혼자 하면 4일이 걸려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경준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분의 1이라는 뜻인 거잖아.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고 경준이랑 미나랑 같이 일하면 4일이 걸려요 그랬잖아. 아 뭐해 너? 아니지. 똑같은 말이잖아. 아 뭐해? 혼자 하면 4일이 걸리는 거랑 함께 해서 혼자 하면 4일이 걸리면 그러니까 혼자 해서 4일이 걸려요라고 하면 혼자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알려준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은 경준이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리는지 말을 안 해줬지. 그럼 경준이가 하루에 얼만큼 일할 수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x를 잡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경준이가 8일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x 8x 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미나가 2일을 했어요. 2y, 그치? 그러면 또 일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푸는 거고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풀면 x, y가 자연수가 나오겠니? 분수가 나오겠니? 분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분수가 나와야. 왜냐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 계산해보면 요거는 밑에다 2배 할까요? 요게 4x 플러스 4y가 1인 거고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16x 플러스 4y가 2인 거니까 자 빼면은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1이 돼서 x가 12분의 1이죠. 3번 그러니까 x가 12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12일 만에 끝낼 그렇지, 그렇지. 요게 12분의 1인 거니까 경준이가 혼자서 하면 그러면 12일이 걸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은 분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라고. 그쵸? 네, 답은 3번. 와 여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아니 852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852번 갈게요. 근데 이거 저 성동 못했는데. 그만하면 안 돼. 고속시까지 딱 하면 안 돼. 인- 고속시 전까지 하다가 고수 진짜 존나 많아 뒤에 이거. 와. 고속시 전까지 왕복하고 마주고 어차피 들리니까 여기서 이거 같은 방향으로 안 출발. 깔끔해요. 안 깔끔해. 그럼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풉시다. 아,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의 거리는 5km고 인균의 집에서 7시에 출발해가지고 A역을 향해서 시속 4km로 달리다가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km. 중간에 속력 변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중간에 아무데나 딱 끊어놓고 여기까지는 시속 4km로 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시속 6km로 걸었어요.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 여기 시속 4km 걸어간 거리를 우리가 xkm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뛰어간 거리를 ykm라고 잡아. 그러면 여기서 식 두 개 바로 나오죠. 일단 딱 보자마자 보이는 근데 거리 5km인데요. 아 그러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전체 거리가 5km였구나. 자, 전체 거리가 5km고 그러면 걸어간 거리랑 뛰어간 거리를 합쳐서 5가 돼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x 플러스 y는 5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이제 뭘 가지고 세우면 돼요? 시간이요. 시간으로 세우면 되지. 문제를 읽어보면 오전 7시에 출발해가지고 오전 8시에 도착했다 그랬으니까 딱 1시간 걸린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걸어간 시간 걸시는 뭘까요? 걸어간 시간 x분의 4. 4분의 x.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y. 뛰어간 시간 이거는 6분의 y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 딱 1시간 1이 돼야 되죠. 1. 그치? 이거는 시간의 단위를 시속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뭐 계산해 보면은 12 곱하면은 3x 플러스 2y가 12가 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2x 플러스 2y가 10 되는 거니까 x가 2, y는 3. 그러면 뛰어간 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3km가 되겠네요. 3km. 뭐 이렇게 빨리 풀려? 채점을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우리가 아까 그 풀이를 130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131쪽에 있는 문제는 몰랐던 문제를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그래서 131부터 135까지 여기까지를 숙제로 하고요. 페이지 3 채점 못할 것 같아요. 1분 남았어요. 41부터 43. 1분 남았어요. 아, 1분이면 충분하죠. 아니 다음 시간에. 41부터 43. 80원. 자, 이거는 43쪽은 어차피 뭐 빈칸 채우는 거니까 41, 42 요거 답만 불러줄 테니까 고쳐오는 게 숙제입니다. 베이직생. 오지 말라 해 그냥. 오지 말라 해. 찾자마자 채점만 해봅시다. 41, 42만 불러줄게요. 네. 1번에 5번, 잠시만요. 2번에 1번.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3번에 2번, 왜? 4번에 4번, 5번에 3번, 4번. 6번에 4번, 여기부터 몰라. 7번에 2번, 왜? 8번에 3번, 9번에 2번, 오 맞았다. 10번에 5번, 아니 왜 자꾸 틀리는 거야? 11번 118, 12번 x는 49, y는 19, 왜? 13번은 14파이입니다. 다 틀렸어.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방금 채점한 거 고쳐오는 거 하고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수고했어요.